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고 약도 평생 먹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평생이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좀 턱 막히고 약간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게다가 이런저런 정보들도 많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현미밥이 좋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소화 안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다든지, 누구는 공복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누구는 저혈당 온다고 식후회하라고 하죠. 결국 뭘 꾸준히 해야 할지도 확실하지 않고 평생 하려니까 쉽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한 달만 실천하면 혈당이 실제로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당뇨 있으면 어차피 평생 신경 써야 되는데 한 달 정도면 해볼만 하잖아요. 해봤는데 효과를 본다면 습관으로 만들면 됩니다. 한 달 동안 건강을 위해 힘쓰는데 몸이 좋아지지 않을 리 없겠죠. 오늘 잘 따라오시면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에 임하는 근본적인 자세를 바꿀 수 있는 보물과 같은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당뇨는 단순히 췌장이 고장나거나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실제로 망가뜨린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과로, 음식, 이 세 가지예요. 물리적으로 다치는 것 외에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라고 하면 되게 음식, 특히 밥이나 당분 같은 것들을 먼저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장시간 노동이나 만성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음식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혈당을 요동치게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우리 몸의 시스템을 고장낸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인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혈당이 조절되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혈당 수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조절 시스템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몸이냐 아니냐, 그게 핵심인 거죠. 우선 첫 번째,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내보내고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서 혈당을 직접적으로 높이게 돼요. 즉,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오른다는 거죠. 실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당뇨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방법은 무리하지 않는 걷기나 조깅, 자전거 타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이에요. 격렬한 운동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 요인이 되거든요. 걷기나 자전거 타기처럼 율동적이고 반복적인 운동은 이 행위 자체가 명상적인 효과를 주어서 복잡한 생각을 잠재우게 돼요. 무엇보다 코르티솔이 올려놓은 포도당을 직접적으로 소모하게 되니까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으로 하여금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로입니다. 사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과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 과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일하는 중간중간에 쉬는 방법인데요. 농땡이 피우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짧게 쉴 수 있는 몇 분 정도는 다들 있잖아요. 그 짧은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에 우리 뇌를 휴식 상태로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려운 말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의 멍 때리기로 우리 뇌를 피로회복 모드로 바꿔주는 거죠. 짧은 낮잠을 잘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사실 이런 낮에 잘 자는 방법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잘 자는 거거든요. 과로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적게 자는 것 자체가 몸에선 심한 스트레스예요. 하루만 제대로 안 자도 인슐린 감소성이 떨어져서 혈당이 오른다는 연구도 많이 있거든요. 적어도 7시간 정도는 자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혈당에 대해서라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정보는 사실 너무나도 많잖아요. 어떤 걸 먹으면 좋고 안 좋고 하는 그런 말들은 워낙 많으니까 다음번에 따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우리 몸은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에 대비해서 소량의 인슐린을 미리 분비하게 돼요. 어려운 말로 뇌상 인슐린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딴짓하지 않고 음식에 온전히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화 효소도 더 잘 나오고 혈당 조절도 잘 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음식에 관해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음식을 먹는 순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매 끼니에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체단탄이라고도 하잖아요. 처음엔 채소 종류를 주로 먹고 그 다음 콩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이나 지방 음식, 그 다음 밥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서 조절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추천드릴게요. 바로 명상인데요. 잠자기 전 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 가만히 누워서 나의 호흡을 느끼는 거거든요. 478 호흡법이라고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유명한 호흡법인데 4초간 코로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그리고 8초간 입으로 하고 끝까지 내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내 숨이 코끝에 걸리는 걸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을 차분하게 만드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고 또 수면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떠세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무작정 굶거나 죽어라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해볼만 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건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스트레스와 과로,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장났던 내 몸에 스스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되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당뇨는 우리에게 주는 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까지 너무 몸을 혹사시키고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라 라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이자 기회입니다. 더 이상 혈당과 싸우지 마시고 우리 몸이 보낸 이 신호에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응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달,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온전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한의사 류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